네, 안녕하십니까. 추영선입니다. 네, 드디어 이제 새로운 단어인 이제 벡터의 내용을 같이 한번 공부하게 되는데요. 아마 이제 벡터를 토대로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3차원 이상에 대한 그 미분과 적분에 대한 다변수 해석을 같이 공부할 건데요. 그 전에 맨 처음에 어떻게 하면 걔네들의 그 3차원 공간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고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는지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맨 처음에 그래서 우리가 3차원이라는 건 뭔지를 알기 위해서 맨 처음에 공부할 것이 바로 3차원에 대한 좌표 체계가 될 것인데요. 그럼 걔네들이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한번 정의를 하고 구성이 되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네, 첫 번째는 우선은 그 좌표 공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명 공간 좌표와 같은 말이 될 것인데 아마 우리가 그 고등학교 때 이미 배웠던 친구도 있을 거고요. 아마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문과에서 오신 친구들 같은 경우는 처음 배우는 친구도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좀 자세하게 보면서 볼 건데요. 맨 처음에 보시면 이 공간에 한 점 O, 그 원점이라는 게 있겠죠. 원점에서 서로 직교하는 세 수직선에 각각 그린다고 한답니다. 그게 어떤 뜻이냐면 얘네들이 여기 가운데 있는 원점을 기점을 했을 때 세 개의 수직선이라 한다는 것은 이렇게 해서 x를 하나 방향 그리시고 그 이게 x축이 그리고 그 x축과 더불어서 이게 수직이 되게 하는, 이게 수직처럼 안 보이긴 하지만 공간상에서는 수직이 되는 거예요. 이 수직이 되게 하는 이 y축을 그리시고 그다음에 x하고 y에 대해서 동시에 수직하게 만드는 그 선을 z라고 이게 만들 겁니다. z. 그래서 얘도 이렇게 수직이고 이렇게 수직이 되게 하는 이 평면을 만들었을 때 이 평면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 우리가 얘네들 자체를 이제 공간 좌표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가 얘네들의 x축, y축, z축이라는 그 축을 우리가 일명 얘기하는 좌표축, 즉 코디네이티드 x라고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걔네들의 점에 대해서 얘네들 그 x하고 y하고 평면 원점을 통과해서 만들어지는 평면 있잖아요. 그 x축하고 y축을 포함하면서 원점을 통과하는 그 평면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xy 평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y하고 z를 포함하면서 원점을 지나는 평면을 yz 평면. 그 다음에 z하고 x를 포함하면서 원점을 통과하는 평면을 zx 평면이 나타내는데요. 중요한 특징은 무엇이냐? 여기에 있는 xy 평면에서는 항상 여기에 있는 z값이 0의 값이 된다는 거 알고 있죠? 그래서 얘네들의 특징은 그 z값이 0이 된다는 특징 갖고 있으시면 되고, yz는 이렇게 지나요. 그럼 뭐가 0이게 되겠죠? 그렇죠. x의 값이 0이 되겠죠. 그래서 x의 값이 0이 된다는 특징 갖고 있을 거고, 그 다음에 zx 평면은 이렇게 지나게 되면 항상 거기에 있는 y 값이 0이 되겠죠. 그래서 얘네들은 y 값이 0이 되게 하는 그 평면들을 우리 얘네들을 xy, yz, zx 평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걔네들을 원점을 중심으로 했을 때 걔네들이 앞쪽으로 가는 방향을 양의 방향, 즉 플러스 방향 얘기하고, 또 이 뒤로 가는 방향을 뭐라고 하냐면 마이너스 방향 얘기하고요. x에 대한. y에 관한도 이쪽으로 오른쪽 가는 것을 플러스 방향, 반대로 가는 것을 마이너스 방향 얘기하고, z도 이렇게 위로 가는 방향을 뭘로 잡냐면 플러스 방향, 그 밑으로 가는 방향은 뭘로? 마이너스 방향으로 잡아서 우리가 양의 방향, 음의 방향인 것도 같이 한번 확인해 보자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x축, 예를 들어서 걔네들의 점을, 그 p라는 점을 우리가 이제 x하고 y만 있는 게 아니고 z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체크할 수 있어요. 2,1,3이라는 점을 체크하게 된다고 친다면 이제 걔네들 우리가 이제 어떤 식으로 표시할 거냐? x는 이만큼 갈 것이고 y는 1만큼 갈 것이고 z는 하나, 둘, 세 개로 가는 이런 식에 대한 점이 될 것인데, 걔네들은 항상 우리가 어떻게 만들 거냐면요, 그냥 점을 딱 찍으면 어디 있는지 사실 정확히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걔네들을 이제 뭘 만들 거냐면 여기서 직육면체의 모양을 만들 겁니다. 이렇게 직육면체 이게 모양을 만들어서 여기서 바로 여기 있는 이 끝에 점 있죠. 끝에 점. 이 끝에 점이 우리가 원하는 그 P점이 되면서 그게 바로 2,1,3처럼 이런 식으로 점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하나 더 볼까요? 여기 있는 X축 위에 있는 점을 잡게 되면, X축 위에 잡게 되면 항상 거기는 Y 값도 0되고 Z 값도 0되니까 A, 0,0이라는 점으로 잡을 수 있고요. Y축으로 잡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있는 점만 있고 나머지는 다 0,0이죠. 그래서 0, B, 0이 된다는 것도 알 수 있고, Z축을 잡으면 여기 있는 점만 있고 나머지 다 0,0 되겠죠. 그래서 얘는 0, C라고 잡으셔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축 위에 있는 점의 좌표도 잡을 수 있는 것에 대한 방법도 같이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일명 이렇게 있는 몇 개의 평면으로 되어 있죠? 8개의 평면으로 되어 있죠? 8개의 평면으로 되어 있는 이 평면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 바로 좌표 평면을 얘기하고, 이와 같이 좌표축으로 정의된 공간은 좌표 공간이라고 얘기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걔네들을 그림으로 보시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얘네들처럼 A, B, C라고 하는 점의 좌표를 구할 때는 여기 보시면
이게 A, B, C는 양수라는 것을 기반으로 하겠죠. 여기서는. 그렇기 때문에 X에서 양의 방향은 A만큼, Y에서 양의 방향은 B만큼, Z에서 양의 방향은 C만큼 이동해서 여기 P를 A, B, C라고 하는 점으로 잡아도 상관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얘네들이 바로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좌표 공간에 대한 이제 정의를 했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새로운 정의 이제 데카르트의 곱이라는 것을 정의할 건데요. 이 데카르트 곱은 어렵진 않고요. 우리가 이제 그런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평면 좌표에서는 어떻게 했었죠? 모든 정의역의 값을 실수로 잡을 때 R이라는 것을 잡았잖아요. 맞죠? 근데 우리가 이제 3차원 공간으로 넘어가게 되면 걔네들을 어떻게 하면 그 전체 집합을 표현하는 방식에 대해서 공부할 건데 그게 바로 일명 데카르트의 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카르테시안 프로덕트라고 얘기하는데 그 데카르트 곱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얘네 보시면 걔네들의 순서쌍은 X하고 Y하고 Z라고 하는 각각의 순서쌍을 갖고 있는데 그 X, Y, Z는 다 무슨 값을 가질 수밖에 없죠? 실수 값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맞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얘네들은 마치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이 실수하고 실수의 결합을 나타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걔네들의 순서쌍이 3개에 있는 그 실수의 결합을 얘처럼 R 곱하기 R이라고 해서 얘를 일명 뭐라고 하냐면 R의 세제곱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우리가 데카르트의 곱을 뜻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좌표평면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겠죠. 우리 일반적으로 쓰는 좌표평면은 X하고 Y축이라는 두 개의 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좌표평면 같은 경우에 이제 어떻게 해주면 되겠죠? 좌표평면은 우리의 그 집합은 X하고 Y로 되어 있고 당연히 그 X도 Y도 어디에 있는 거죠? 실수 안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맞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얘네들이 얘도 아래 가고 얘도 아래 간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아래 뭐라고 쓸 수 있다고요? 2라고 써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맞죠? 우리가 그러면 1차원 공간에서는 R이라고 쓰면 되고 2차원 공간에서는 R2라고 쓰면 되고 3차원 공간은 R3를 썼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물어볼게요. 그럼 N차원으로 넘어가게 되면 뭐가 쓰면 되죠? 그렇죠. R에 N이라고 쓰면 된다는 거죠. 그럼 R의 N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걔네들의 X1하고 X2로 되어 있어서 어디 마지막에 XN까지 되어 있다는 거죠. 순서쌍이. 그래서 얘네들은 X1하고 X2에서 XN의 값이 얼로 실수 안에 있다는 것이 우리가 바로 얘기하는 R의 N제곱에 대한 데카르트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다시 한번 쭉 읽어보면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얘처럼 데카르트의 곱은 실수의 순서 참조 책이라고 하는데 말이 너무 어렵죠. 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수에 대해서 순서쌍이 3개의 것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 이 말이에요. 근데 R3라고 나타내는데 걔네들은 점 P와 R3의 순서 3조의 사이에는 1대1 대응, 걔네들의 실수 각각마다 하나씩만 대응하기 때문에 걔네들 자체가 이제 얘네들 데카르트 곱을 의미하고요. 걔네들을 3차원 직교 좌표 체계라고 얘기하고 일명 좌표계라고도 얘기한답니다. 왜냐하면 얘네들에는 모든 점들을 알게 되면 우리가 얘기하는 좌표 공간을 다 정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좌표계라도 얘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